20여 년 지났지만 여전히 최고의 대중영화로 인정받고 있는 SF 영화계 레전드. 아놀드 형님을 20세기 최고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영화 터미네이터 2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봅니다. Hasta la vista, baby. 먼저 이 영화가 개봉한 시기적인 배경부터 짚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터미네이터 2편의 개봉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27년 전인 1991년 7월이었죠. 아마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영화 개봉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참고로 저는 당시 15세 관람가로 개봉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었습니다. 제 연식이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 영화가 개봉하기 바로 1년 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영화가 나홀로 집에였고요. 컴퓨터 그래픽의 신기원을 보여준 주라기 공원보다 2년 앞서 개봉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개념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 당시의 영화 기술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완벽하게 스크린에 구현해낸 선구자적인 영화가 바로 터미네이터 2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억 불이 넘는 금액으로 당시로는 역대 최고의 제작비가 투입되었지만 일부 영화 장면과 프로모션 영상만으로 TV와 비디오 시장에 판매된 판권 수익이 개봉도 하기 전에 제작비 전체를 회수할 정도였고요. 전세계 5억 2천만 불의 박스오피스로 당시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상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평단에서도 극찬을 이끌어내서 다음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개 부문 후보에 오르고 음향, 특수효과를 비롯한 4개 부분을 수상하면서 영화적인 기술과 완성도 면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액체 금속으로 된 터미네이터 T-1000의 존재 때문에 이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 비중이 클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T-1000에 사용된 컴퓨터 그래픽 장면은 단 3분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전체 CG의 분량은 16분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의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한 땀 한 땀 수공예로 만든 전통적인 특수효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T-1000의 총상 자국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액체 금속이란 특성상 총을 맞으면 그 자리가 마치 꽃무늬처럼 튀어나오죠. 그리고 이내 다시 몸속으로 자국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효과는 리모컨을 누르면 원형의 총상 모양이 튀어나오는 장치를 옷 외부에 부착하고 이를 고무 재질로 덮어 씌워서 티가 나지 않게 만든 특수효과입니다. 이렇게 총에 맞는 타이밍에 일일이 맞춰서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촬영되었죠. 그리고 다시 몸으로 합쳐지는 일부 장면에서만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T-1000의 액체 금속을 표현한 장면들은 기본적으로 모형을 사용한 특수효과를 기반으로 촬영되었고요. 원상태로 돌아오거나 합쳐지는 장면에서만 CG가 사용되었습니다. T-1000의 머리가 두동강 나는 장면이나 몸이 갈라지는 장면도 모두 실제 모형으로 만든 장면들이고요. 신체 일부가 늘어나서 상대방을 죽이는 장면들도 모두 마네킹과 모형이 사용되었습니다. T-1000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복제하는 능력일 텐데요. 사실 이런 장면은 한 배우가 각각의 연기를 따로 해서 화면을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카메라 트릭이 아닙니다. 실제 쌍둥이 배우들이 함께 연기한 장면들입니다. 정신병원의 경비로 출연한 이 배우는 쌍둥이 형제가 변신한 T-1000을 연기했고요. 2명의 사라 코너가 대면하는 이 장면도 린다 해밀턴의 쌍둥이 자매인 레슬리 해밀턴이 연기했습니다. Get out of the way, John. John. Shoot! T-1000 이외에도 의외의 부분에서 CG가 아닌 실제로 촬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 인트로에는 2029년 미래를 배경으로 금속 뼈대가 그대로 보이는 터미네이터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터미네이터 역시 컴퓨터 그래픽이 전혀 없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과 움직이는 모형으로 촬영되었습니다. 터미네이터 1편에서 스톱모션 방식으로 촬영된 터미네이터의 움직임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던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반적인 촬영의 10배에 달하는 초당 300프레임으로 정밀하게 촬영되었는데요. 실물의 3분의 1 크기의 터미네이터 모형을 스톱모션 방식으로 먼저 촬영하고
이 장면을 영사기로 뒤편에 나오도록 투사하면서 앞에 있는 터미네이터는 실물 크기의 움직이는 모형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기술로 만든 CG 화면보다는 부자연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이런 장면을 실제로 촬영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신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용광로였는데요. 이 용광로는 실제 용광로가 아니라 실제 크기로 제작된 모형입니다. 내부에 빛을 내는 수많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영락없는 용광로로 보이죠. 앞쪽에 흐르는 쇳물이나 흘러내린 부분까지도 모두 조명으로 만들어낸 가짜라고 하고요. 터미네이터가 최후를 맞게 되는 이 뜨거운 쇳물도 설탕과 일부 첨가물로 만들어낸 점성이 높은 액체에 조명을 투과시킨 CG 0%의 수공의 기술입니다. 물론 뜨거운 쇳물에 배우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긴 하겠지만 전부 CG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이렇게 전통적인 특수효과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 영화의 초반부터 여러 번 등장하는 꿈속의 핵폭발 장면도 CG가 아닌 실제로 촬영되었습니다. 건물이나 자동차가 폭파되는 장면은 미니어처로 만든 구조물에 수십 대의 에어건을 사용해서 촬영했습니다. 불에 타는 사라 코너의 모습은 불이 붙는 재질로 움직이는 마네킹을 만들어서 직접 불을 붙여서 촬영했습니다. 이 핵폭발 장면의 연출을 위해서 제작진은 수개월 동안 핵폭발 실험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을 연구했다고 하고요. 미 연방의 핵무기 연구소 박사들이 영화에 등장하는 가장 현실에 가까운 핵폭발 장면으로 인정했다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당대 최고의 제작비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촬영하면서 배우들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속력으로 질주해오는 T-1000의 모습 다들 기억하시죠?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이 달리기로 계속 쫓아오는 T-1000의 모습이 여러 번 꿈에 등장했었는데요. 이 장면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전문 트레이너에게 달리기 훈련을 받았던 로버트 패트릭은 촬영 당시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존 코너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에서 실제로 달리기로 오토바이를 따라잡아 버리는 바람에 여러 번 재촬영을 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준 린다 해밀턴은 몸을 만들고 각종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촬영 4개월 전부터 특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주 6일 동안 이어진 훈련으로 안 그래도 날씬했던 그녀가 촬영 당시에는 6kg 넘게 체중이 줄었다고 하고요. 귀마개를 깜빡하고 촬영한 엘리베이터 장면에서 바로 옆에서 발사된 총성 때문에 영구적으로 한쪽 청력을 잃게 된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힘든 촬영을 마친 린다 해밀턴은 터미네이터 3편에서도 출연 제안을 받았었지만 한치의 고민도 없이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출연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죠. 1편에 이어서 터미네이터 T800으로 주연급으로 급부상한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1000만 불이 넘는 출연료로 제작비의 10분의 1이 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I'll be back. 1편에서는 단 17마디의 대사만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700단어가 넘는 대사를 소화했다고 하는데요. Trust me. 단순 계산해보면 한 단어당 출연료는 2만 불,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습니다. Hasta la vista, baby. 이렇게 4단어로 구성된 이 대사는 8천만 원짜리 대사라는 의미죠.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스카이넷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직접 해야 하는 아놀드 형님이 대사가 너무 길어서 도저히 외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The Skynet funding bill is passed. 결국 제작진은 이 대사를 자동차 앞유리에 큼지막하게 붙여놨다고 하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이 장면 내내 카메라는 한 번도 앞유리를 비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I have detailed files. Give me 5. 한창 성장할 나이인 15살에 존 코너에 캐스팅된 에드워드 펄롱은 영화 촬영 중간에 변성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작 초반에 촬영된 분량과 마지막에 촬영된 분량의 목소리가 너무 달랐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초반 촬영분 전체의 목소리를 후반부의 목소리와 비슷하게 일일이 높이를 조정했고요. 조정이 불가능한 장면은 스튜디오에서 더빙 녹음을 다시 하기도 했습니다. I'm right here. I'm fine. 그래서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에드워드 펄롱의 대사는 입모양과 소리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That's great. See, you're getting it.
No problemo. 꽃미남 외모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에도 방문했었던 에드워드 폴롱은 이제 메이저 영화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의외로 B급 영화의 조연 전문 배우로 전향해서 현재까지 6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eah. 벌써 5편의 영화가 만들어진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제임스 카메론이 다시 제작자로 참여하고 데드풀의 팀 밀러 감독이 연출하는 새로운 영화를 내년 말 개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린다 해밀턴이 다시 복귀하면서 터미네이터 2편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진정한 원조 시리즈로 알려져 있는데요. 2편 이후 급속히 쇠퇴했던 원조 터미네이터의 감성이 이번 영화를 통해서는 부디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